건강 관련해서 가족들의 역할이라는 걸로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이해하기를 써놨고요. 그래서 일단 이해인데, 일단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게 가족한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가령 이제 정신질환, 뭐 치욕적인 것이다, 이거 유전병이다, 이제 드문병이다,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거 다 사실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그게 본인도 그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제 바로 잡아야지 이제 뭐 본인한테도 더 내가 잘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잘 이해하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자신을 이해하기라고 썼는데, 사실 뭐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족분들도 힘드세요. 이제 사실 뭐 저희야 이제 뭐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뭐 입원해 있는 동안 뭐 외래에서 잠깐 계시는 동안만 있지만 뭐 가족분들은 뭐 24시간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힘드실 거라서 이제 그 가족들도 내가 힘들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내가 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부적절하게 대처하고 막 남들한테 막 책임 돌리고 막 남들한테 짜증내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남을 이제 내 가족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도 힘들다 이걸 이해하고 이제 나 먼저 추스리고 이제 가족들도 챙기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자의 고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들, 이제 우리도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뭐 제일 힘든 건 환자겠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상 때문에 그러는 거고 본인도 아파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제일 힘든 사람들은 환자들 본인일 겁니다. 그래서 뭐 증상 자체로 인한 것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2차적인 어려움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힘들었을 거고, 남들보다 친구도 없을 거고, 나중에 뭐 일도 못 할 거고, 그럼 돈이 없을 거고, 뭐 나중에 결혼 문제 등등 해서 이제 본인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해해 주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밑에 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해라고 써놨는데, 가령 이제 내가 뭐 잠만 잔다 그러면 이게 뭐 너무 게으르다,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구나, 얘가 화를 못 참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 본인들이 왜 그러는 건지 이제 어떻게 하면 거기 도움이 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쓴 건 이제 경청이고요. 경청은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준다 그건데, 이거 되게 충분합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막 이제 가족들이 내 뭐 이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꼭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뭔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잘 알겠어, 그래 힘들었겠네,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걸 일단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을 텐데, 일단 대화할 때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는 이제 대화할 때 우리가 이건 그냥 꼭 이제 환자 본인이랑 얘기할 때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대화할 때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한테 얘기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보다 그러면 안 돼, 명확하게 요새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도 나와서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질문을 개방적 질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 있을 때 잘 지냈어? 물어보면 하고 뒤에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동안 내가 어땠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고 요새 뭐 이런 게 있어 너무 좋아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가령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냥 뭐 요새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하고 끝날 대화가 요새 좀 어때?
물어보면은 뭐 이게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요새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만 물어봐도 뭐 사실 그냥 응 맞아 뭐 아니야 이거 이상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인칭 표현법이라고 썼는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때 항상 시작을 나는으로 해서 내가 어떤지를 전달하면은 듣는 사람이 듣기에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한테 화가 났을 때 넌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더 잘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네가 뭘 잘못해서 너한테 실망했어 라고 하면은 나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내가 실망했다는 걸 알았고 다음부턴 뭔가 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나는 네가 이러면 진짜 화난다. 나는 너한테 실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본인이 듣기에도 받아들이기에도 훨씬 좋고요. 니 잘못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한테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해와 공감, 그러니까 모든 말을 들으실 때 그랬구나, 뭐 화났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해서 절대 손해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눈 맞춤하면서 대화하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존중이라고 썼는 건데 이제 사실 환자도 물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나랑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모든 싸움은 모든 힘듦은 나와 다른 걸 인정하는 걸로 되게 쉽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니는 왜 10시까지 자니? 왜 이렇게 게을르니? 이렇게 하는데 일단 얘는 나랑 다를 수 있다. 일단 이거 인정하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에 대화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보이는 건 일단 이제 쉽진 않지만 이제 모든 걸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될 거 생각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점보다 강점을 찾는다고 썼는데 계속 못하는 거를 찾아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사람을 바꾸는데 훨씬 좋은 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 있을 때 혼내서 그거 안 하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얘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와 진짜 잘했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행동 변화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 찾아서 칭찬해주고 계속 그렇게 해봐라 하면은 오히려 변화가 더 빠를 수 있다. 기분도 좋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 해결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좀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령 뭐 내년부터 우리 이제 뭐 취직도 한번 해보자 뭐 내년부터 우리 뭐 센터 가서 친구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협할 자세를 갖는다고 이것도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데 뭐 무조건 졸려도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조깅을 하자고 하는 것보다 그래 약 먹으면 졸릴 수 있으니까 뭐 9시까지는 자고 대신에 깨우면 일어나라 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문제를 작게 나눠서 차례차례 해결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이제 가족의 태도 중에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일단 하나 좀 몇 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증상이랑 환자의 고운 마음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가령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증상 때문에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안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사실 병이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자도 치료했다면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환자가 아파서 그러는 건지 그거 얘가 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게 아닌지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기대할 때 현실적인 기대를 하도록 이게 좋고요. 가령 이제 저도 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다니시던 환자분 중에 이제 그냥 제가 조금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훌륭한 가수분이 계셨어요. 가수분이 계셨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되게 좋은 학교 나오셨고 되게 좋은 분한테 사사하셨고
진짜 잘 나가시던 분인데 병이 생겼어요. 아파서 학교도 뭐 쉬고 치료하고 막 입원하고 약 먹고 이제 친구들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가족분들이 근데 기대를 굉장히 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아프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뭐 세계적인 막 이제 디바가 되고 막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사실 그게 본인한테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실 회복을 해가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기대가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을 주되 과보호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잘 아실 거고 앞에 말씀드렸던 칭찬 많이 해주는 게 좋다. 혼내는 것보다 칭찬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일부에서 말씀 잠깐 드렸던 건데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직장이나 학교 본인이 다니고 싶어 하면은 저는 무조건 가시라고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직장, 학교만 유지를 해도 일단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생활 계속 할 수 있고 경력 단절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뭐 증상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말씀드리는 게 규칙적으로 생활하셔라. 힘든 거지만 아무튼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3번 잘 먹고 그렇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생활하는 거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뭐 밤새고 낮에 자고 이렇게 하면 사실 사회생활은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뭐 종교활동, 뭐 동호회활동 이런 거 썼는데 뭐 동호회 이런 데 갈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교활동을 막 열심히 하진 않지만 종교활동으로 도움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종교는 그런 면에서 참 도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은 이제 뭐 규칙적인 식사, 운동 이런 거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들도 꼭 잘 챙기시면 좋다 그런 거고요. 이제 대인관계인데 어떤 대인관계도 저는 이제 본인이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최대한 많이 만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친구든 아니면 새로 만난 사람이든 뭐 센터에 있는 친구들이든 회원분들이든 아무튼 같이 있는 것만으로 도움됩니다. 혼자 있다 보면 나중에 사람 만나기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람 많이 만나세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하세요 라고 저는 되게 많이 격려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단체 활동도 일단 1대1 먼저 이제 친구 한두 명 생기면은 이제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센터 이런 데서 워낙 잘 해주시겠지만 사회기술훈련, 자기 주장 기술 이런 거 이제 익히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이제 이런 것도 좀 몇 개 공유 들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썼는 게 제가 운동인데 운동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저는 스트레스 풀리는 것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이제 일단 운동하면 운동하는 동안은 딴 생각 안 나고 일단 뭐 이제 막 뭐 살 빠지고 뭐 이런 건 2차적인 건데 운동하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잠깐이라도 좋아집니다. 계속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저는 운동했다 그러면 칭찬 되게 많이 해드리고요. 운동 계속 사실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몇 개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않기, 못하겠으면 아니오라고 하기 이건데 계속 이제 못할 일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럴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악화나 위기의 징후를 몇 개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뭐 학교에 갔을 때,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잠을 갑자기 못 잔다 뭐 등등 해서 악화 징후는 제일 흔한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좀 요새 불안해 보인다, 짜증이 많이 난다, 예민하다, 잠을 못 잔다, 밥을 안 먹는다, 밖에를 안 나간다, 혼자 있으려고 한다, 죽는다, 자살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한 건데 이런 거를 만약에 발견했으면은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그래도 일단 조언을 구하는 게 일단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응급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으려고 한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제 해야 할 것 같다. 타의를 할 것 같다. 폭력적이다. 너무 초조해야 한다.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응급실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있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100배 낫기 때문에 그게 좋고, 119 부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우울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건데 일단 공감해주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사실 남들은 나 요새 우울하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하니,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집에서도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것보다 힘들었구나 이렇게만 해주셔도 본인은 되게 많이 도움받아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항상 아니더라도 지금은 괜찮더라도 혹시 죽고 싶어 하지 않는지,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는지, 그런 거에 이제 좀 주의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무기력할 때 좀 도움되는 거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거가 되게 큽니다. 규칙적 일상생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잠을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되게 활력이 비교적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일단 수면 패턴 깨지고, 밤새고 낮잠 자고 밤에 또 못 자고 이러다 보면은 무기력이 되게 금방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만 지내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이거 내가 좋아하는 활동 있으면 많이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없을 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픈 친구들은 생각해보시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칭찬받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도 힘들었을 거고, 회사 다니다가 아프신 분들도 회사에서 좋은 소리 들었을 리 없고, 가족들도 뭐 칭찬을 많이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칭찬해주고 그러면 자신감이 점점 생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울할 때, 그러니까 가령 뭐 이제 누군가가 뭐 갑자기 되게 의지하던 분이 돌아가셨다부터 해서 실제로 회사에서 잘렸다, 뭐 아니면 진짜로 뭔가 뭐 사기당해서 손해를 엄청 많이 봤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그 감정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누구라도 힘들어하는 일이 생겼는데 나는 괜찮아, 그것도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끝나고 나면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건 다 잊어버리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았는데 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관계를 이제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안 좋았던 것도 어떤 게 있었는지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적인 종교적인 지지, 이걸로 도움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봅니다. 특정 종교 뭐 교회 다니세요, 성당 다니세요, 절 다니세요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든 본인이 도움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이비 이런 것만 아니면은 저는 도와주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자해자살 위험이 있을 때 제가 썼는데, 일단 여기 읽어보시면 일단 이제 상식적인 얘기들이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 제거하고,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혹시 자살 이런 것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빙빙 돌려서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요새 뭐 아이고 너 힘든 것 같은데 혹시 지내다 보면 사람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안 좋은 생각이 혹시나 들거나 뭐 그러진 않니? 물어보면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말을 또 잘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자살 생각이 있고 이제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나 죽고 싶다, 아니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뭐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도움을 구하는 분들은 죽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강박 증상, 흔하진 않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박증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뭐 막 열심히 씹는 분도 있고 계속 물어보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 다 참견을 해요. 왜냐면 강박증 있는 분들은 다 가족들도 내 강박증을 따라와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족들 생활도 보장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네, 이제 혹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인지행동 치료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 격려해 주는 게 좋고, 네,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 안 올 때인데, 이거는 이제 네, 제가 나눠드린 거에 좀 줄였어요. 근데 불면증은 되게 흔한 건데, 수면 위생 그 이제 좋은 습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은 본인도 도움되고 가족분들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바꿨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고요. 그러니까 불면증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밤에 못 잤는데 아침에라도 겨우 잠들었으니까 1시간만 더 누워있어야지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늦게 일어나면 잠도 늦게 와요. 그래서 다음날 밤에 또 못 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날 밤에 아무리 못 잤더라도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뭐 나 7시에 일어나겠다 그럼 7시에 무조건 못 잤더라도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면 그날 밤에 피곤해서 잠 조금이라도 더 잘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등등 도움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TV, 컴퓨터, 요새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특히 침대에서 보는 거 도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는 잠자는 것만 하고, 뭐 TV 보는 거나 뭐 컴퓨터, 스마트폰은 밖에서, 거실이나 방에서 하라고 하면은 잠 훨씬 잘 오고요. 그리고 6번, 낮잠인데, 낮에 자면은 그만큼 밤에 못 잡니다. 그래서 낮잠 피곤하더라도 밤에 더 잘 자는 게 좋으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카페인, 커피, 홍차, 콜라, 초콜릿 이런 거 다 카페인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불면증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이제 또 되게 간단한 것 중에 하나인데, 불면증 심한 분들 보면은 이제 항상 시계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12시에 자려고 갔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12시에 자려고 갔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3시 15분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뭐 밤에 와서 뭐 저기 물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한 5시 50분까지 못 자다가 7시 돼서 겨우 일어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되게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은 사실 내가 지금 잠이 안 오는데 새벽 3시나 됐어? 이렇게 하면은 사실 기분도 나쁘고 잠이 확 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궁금해도 시계 안 보고, 제일 좋은 건 침실에는 시계를 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잠 안 온다 싶으면은 침대에서 계속 누워서 기다리는 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잠 안 오고요. 침대에서 지금 잠 못 자겠다 싶으면은 나가가지고 다른 거 하면서 피곤하면 다시 눕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수면제나 이제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이제 자의로 많이 드시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요새 약들이 좋아서 막 이제 뭐 죽거나 큰일 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이제 뭐 약물 의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잘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약 먹더라도 수면 위생 이런 거는 지키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할 때 대처법은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복식호흡, 심호흡하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는데 어플에 이런 거 좋은 거 되게 많아요. 명상 어플도 있고, 뭐 복식호흡 시켜주는 것도 있고, 이완요법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도 안 된다, 그러면 응급실이라고 가시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정신증, 또 이제 조현병 있는 분들은 이제 환청이나 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인데, 이제 단계를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이제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 다른 일 해서 좀 이제 신경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거, 이게 1단계가 되고요. 두 번째는 행동 조절, 이제 다른 행동. 그래서 가령 이제 환청 때문에 힘들다, 그럼 뭐 음악 들어보는 거 이런 거 하시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의가 분산이 되고요. 다른 거 뭐 운동을 해보든지, 뭐 산책 나가라고 해보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사회적 활동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환청이 안 들리는데 혼자 있으면 환청이 똥똥 말을 걸어요. 이제 이런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지금 밖에서 저 불러야 나가야 돼요. 그럼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거나 뭐 환청 듣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이거 증상이라는 거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지 판단해서 일단 위험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보고 위험하면 이제 개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고 기다렸는데도 이게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특히 약물이라고 써놨는데 환청이나 망상 이런 종류 증상들은 약이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 드시면은 이 증상 자체가 굉장히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약을 먹고 있지 않다면 약 먹는 게 제일 좋고 약을 먹어도 그런다 그러면 약 용량을 바꾸든지 종류를 바꾸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환청, 환각, 환시 뭐 이런 것 때문이라면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가끔 이제 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상이라는 거는 이게 혹시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해 망상이든 과대 망상이든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완전히 꽂혀 있고 그거를 완전히 믿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요새 흔하게 하는 것 중에 뭐 국정원에서 자기 쫓아온다 뭐 이런 피해 망상이 있다면은 국정원에서 니를 쫓아올 리가 없다 절대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환자분은 국정원에서 쫓아오는 거 맞다고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되는데 아무튼 아주 강한 믿음이라면 안 싸우고 논쟁을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거에 절대로 동의해주면 안 돼요. 국정원에서 따라오잖아 맞잖아 했을 때 아 그래 국정원에서 따라올 수도 있지 하면 그래 봐봐 맞잖아 이렇게 해서 망상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동의해주지 않고 그냥 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딴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약을 잘 먹다 보면은 망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쫓아다녔던 것 같은데 요새는 괜찮은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꼭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난폭하거나 폭력적일 때 이럴 때는 이제 해야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정말 위험한 응급 상황이다. 그러면은 일단 본인들 안전하시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상황에서도 있지만 일단 흉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되고 자극하지 않고 경찰이나 119 연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은 일단 이렇게 환자를 진정시키는 거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진정이 되면은 이제 집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폭한 행동을 예방하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과거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으면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 신호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그 터널하기 전에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눈치채는 거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단호하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유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행동 규칙을 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는 것도 필요하시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난리를 쳐도 괜찮네?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경찰이 오네 하면은 이제 그거를 본인도 어느 정도 자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